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쿠팡 내부 싸움에 등 터지는 판매자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공정위 쿠팡 및 CPLB에 각각 1.7억, 1억 7천이죠. 과징금. 야, 1억 7천. 뭔데 이렇게 솜방망이 쳐버려야 쿠팡 규모가요. 이제 매출이 뭐 30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 1억 7천이라는 이 과징금이 되게 약해 보이죠. 그래서 뭐야? 라고 봤더니, 이 CPLB는 여러분들 쿠팡 PB 상품, 뭐 코멧이나 홈플래닛, 곰곰, 이런 쿠팡의 PB 상품들을 전담하는 쿠팡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자회사랑 쿠팡이 과징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받았나 봤더니 CPLB는요, 이 PB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조사들한테 허위 금액 발주서를 발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CPLB에서 왜 발주서를 허위로 발급했을까? 요 내용을 보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티슈 있잖아요. 이 물티슈가 쿠팡의 PB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PB 상품인 이 물티슈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에 발주서를 개당 단가를 1,000원에 줍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제조사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개당 1,000원이 아니라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운시켜서 개당 단가를 발주서를 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더 낮게 발주서를 보내고 금액은 제조사한테 더 많이 줬을까요? 바로 이건요, 쿠팡의 내부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CPLB는 쿠팡의 어떤 내부 부서는 아니지만 자회사잖아요. 이 PB 상품을 담당하는. 그런데 이 CPLB가 이 제조사들한테 발주한 이 발주서를요, 쿠팡의 다른 부서들이 볼 수 있어요. 로켓 배송 담당 팀에서도 볼 수 있고, 로켓 그로스 팀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로켓 배송에서 이 CPLB가 주는 발주서를 보는데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그 물티슈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해볼게요. 이 물티슈를 생산하는 공장은 쿠팡의 PB 상품으로 납품도 하지만 본인들만의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본인들이 판매하는 그 브랜드 물티슈를 쿠팡 로켓 배송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쿠팡 PB 상품으로 납품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쿠팡 로켓 배송 팀에서는요, 이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PB 상품으로 납품이 되는데 얘네 이 단가가 얼마야? 이 발주된 금액, 이 납품가가 얼마야? 이걸 체크를 할 거란 말이죠.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CPLB, PB 상품을 담당하는 이 자회사에서는 그거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에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허위 발주서를 발급을 한 겁니다. 이거를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거예요. 218개 제조사에 무려 3만 1,000건이 넘는 허위 발주서를 발급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행처럼 되었던 거예요. 이 쿠팡 내부의 어떤 경쟁 때문에 이 로켓 배송팀한테 본인들이 실제 발주하는, 실제 납품하는 그 납품가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약간 이렇게 허위로 작성을 한 겁니다.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이게 뭔가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부 부서 경쟁이 아무리 치열하다고 해도 같은 한 쿠팡 내 회사인데 혹은 쿠팡 자회사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쿠팡 판매 채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쿠팡은요, 판매되는 상품들이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CPLB가 담당하는 PB 상품, 코멧, 홈플래닛, 곰곰. 그러니까 쿠팡 측에서 제조사한테 제조를 요청하고요. 쿠팡이 원하는 브랜드를 붙이는 거예요. 쿠팡 PB 브랜드. 곰곰, 홈플래닛, 코멧 등요. 이게 PB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로켓 배송 제품 1P라고 부르는데 이거는요,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브랜드들, 내 브랜드 있잖아요. 꿈꾸는 이 팀장 브랜드의 어떤 물티슈가 있으면 그 브랜드를 쿠팡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 꿈꾸는 이 팀장 물티슈 1,000개 쿠팡에 납품해 주세요. 그래서 그 1,000개를 쿠팡이 매입을 한 뒤에 쿠팡 창고에 그걸 보관하다가 판매를 하는 게 바로 로켓 배송 제품. 그래서 빠르게 배송이 되는 그런 제품이죠. 두 번째는 EP라 그래서 로켓 그로스 제품. 옛날에는 Z 배송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건요, 꿈꾸는 이 팀장이라는 이 물티슈 있잖아요.
내 브랜드의 어떤 물티슈가 있으면 이거를 내가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좀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쿠팡 물류 시스템만 이용할게. 대신 판매나 재고 관리는 내가 할 거야. 내 부담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게 바로 로켓 그로스 제품입니다. 이 로켓 그로스 제품도 마찬가지로 쿠팡의 빠른 물류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빠른 배송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3P, 3P라고 해서 이 마켓플레이스, 흔히 말하는 G마켓 11번과 같은 오픈마켓 형태입니다. 내가 원하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통신 판매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제품들은 언제나 쿠팡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팔 수가 있죠. 편하게. 그러니까 쿠팡은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건 중개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면 직접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이런 판매 상품들이 쿠팡 내에는 존재하는데 여기에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달라요. 이 PB 상품 담당하는 부서, 로켓 배송 제품 1P 담당 부서, 2P 담당 부서, 3P, 3P 담당 부서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내부에 경쟁이 있는 거예요. 쿠팡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상품별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상품이 마진이 가장 높을까요? 바로 이 PB 상품입니다. 요 위로 올라갈수록 마진이 높아요. PB 상품 같은 경우는 쿠팡이 제조 공장한테 직접 의뢰를 해서 본인들의 상표 제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마진 폭이 제일 크죠. 그 다음은 로켓 배송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켓 배송 제품은 쿠팡이 어쨌든 직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재고를 다 매입을 해서 본인들 창고에 두고 파는 거라 재고 부담이 쿠팡한테 있으니까 이것도 마진 폭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이 로켓 크로스, 그 다음이 마켓플레이스 순으로 쿠팡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내부 부서끼리 경쟁이 있지만 힘이 강한 걸로 따지면 위로 올라갈수록 힘이 강해요. 이 PB 상품은 논외라고 두더라도요. 왜냐면 이건 자회사로 빠져 있으니까 1P, 2P, 3P 중에서는 1P 로켓 배송을 담당하는 부서가 가장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로켓 배송으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꿈꾸는 이 팀장이라는 물티슈를 로켓 배송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가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못 팔겠다. 안 되겠다. 2P 로켓 크로스로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판매자가 내가 채널을 바꾸고 싶다는데 내가 로켓 배송, 로켓 크로스로 가고 싶다는데 당연히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내주는 겁니다. 왜냐고요? 요 1P 부서와 2P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 실적을 2P에 뺏기기 싫어서요. 그리고 이 쿠팡 BM들 미팅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서로 욕합니다. 이 로켓 배송 제품 1P 부서에서는 로켓 크로스 2P 부서를 욕하고요, 2P 부서에서는 1P 로켓 배송 제품 부서를 욕해요.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선순위 힘은 1P가 더 세지만 그래도 약간의 어떤 그런 경쟁들, 서로 더 매출을 많이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기사로 돌아가 봐서 이 PB 상품을 운영하는 CPLB 측에서 이 허위 발주서를 발급을 한 건 이 PB 상품도 1P 상품과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제 발주한 금액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근데 이런 피해들은 내부끼리 경쟁하는 거 좋다 이거야. 뭐 안 보여주고 뭐 서로 허위 발주서 내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피해를 판매자들이 보니까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켓 배송 한번 팔기 시작하면 로켓 크로스로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마켓플레이스 제품을 잘 팔잖아요. 그럼 이렇게 눈에 띄면 이 로켓 크로스 제품 이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혹시 로켓 크로스 판매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로켓 크로스로 만약에 판매를 해요. 그럼 로켓 크로스에도 판매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 로켓 배송 1P 부서에도 눈에 띕니다. 이 MD, 이 BM 눈에 띄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지금 2P로 팔아야 되는데 1P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1P에서 팔아야 되느냐, 이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1P에 되게 강하게 푸시를 하거든요. 저 2P 로켓 크로스 잘 판매되는 거 저거 로켓 배송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막 판매자들을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로켓 배송 제품 판매 잘 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여기로 한번 가면, 1P로 한번 가면 더 이상 2P, 3P로 그 상품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내부의 경쟁들이 판매자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죠. 전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내 제품이 왜 로켓 배송으로 팔다가 로켓 크로스로 못 가는 거야? 내가 로켓 배송에서 팔았던 그 상품평들 그거 갖고 와서 로켓 크로스로도 판매하고 싶은데, 혹은 다시
3P,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이 내부 경쟁 때문에. 이 쿠팡의 내부 부서들의 어떤 경쟁 때문에요. 판매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결국 어떤 쿠팡은 한 회사잖아요. 서로 내부 부서끼리 욕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판매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채널 선택권을 주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판매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자를 더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P에도 팔고 2P에도 팔고 3P에도 팔려고요. 물론 똑같은 동일한 상품은 그렇게 사업자를 따로 내도 판매가 안 됩니다. 그냥 상품이 다른데도 1P, 2P 따로 팔려면, 한 회사에서 따로 팔려면 그렇게 사업자를 따로 내야 돼요. 이런 피해, 이렇게 사업자 하나 더 내서 이렇게 파는 거, 그 공임 다 우리 같은 판매자들이 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 쿠팡의 내부 경쟁, 부서들끼리의 경쟁,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쿠팡 PB 상품을 담당하는 이 CPLB 허위 발주서 나온 요 기사로도 이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요, 쿠팡의 내부 싸움에 등 터지는 판매자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그리고 다음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